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새벽 유로파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데글림트 대 포르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데글림트는 이번 시즌에도 유로파로 왔다.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를 오가는 등 노르웨이의 강팀으로 충분히 유럽 무대에서 성적을 내고 있다. 츠르베나에 패하며 챔스로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리그에서는 2위인 불안의 승점 7점 앞선 1위인데 특히 홈 경기력이 우수하다. 10득점을 기록 중인 호그와 공격 포인트 7개의 하우게가 홈에서 포르투 사냥에 나선다. 이어서 포르투는 이번 시즌 스포르팅전 패배로 리그 1위를 내줬다. 또 챔스가 아닌 유로파로 내려온 시즌이기도 하다. 때문에 유로파 우승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알라베스에서 영입해 타레미의 공백을 메우는 오모로디온이 주전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고 갈레노와 페페 등 이선 전력도 좋은 상황이다. 포르투의 전력이 다소 나은 게 사실이지만 이 경기는 보데가 잘하는 그들의 홈 경기다. 또 베르그와 에브옌 등 팀을 강호로 이끈 안정적인 중원이 있기에 포르투의 중원 공세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포르투 역시 원정에서 무리하게 공격하긴 어렵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타사라이 대 파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타사라이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메르텐스와 오시멘을 중심으로 지공을 펼친다. 최근 페네르바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역습 능력을 입증했다. 일마즈와 살라이는 측면에서의 돌파력이 강점이며 사라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해 파오크의 수비를 흔들 것이다. 무슬레라의 결장으로 규벤치가 출전할 예정이지만 넬손과 바르닥치의 수비 라인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이어서 파오크는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데스포도프와 타이송을 중심으로 속공을 구사한다. 볼로스전에서 승리를 기록했으나 상대의 퇴장 이슈 덕분에 경기가 쉽게 풀렸다. 삼선의 카마라와 슈밥은 투박한 자원으로 갈라타사라이의 중원과 맞붙기 어려울 것이다. 공격의 핵심인 찰로프는 상대 수비에 고립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파오크의 속공은 갈라타사라이의 탄탄한 수비를 넘기 어렵고 갈라타사라이의 측면 공격이 파오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골키퍼 부재로 무실점은 장담할 수 없지만 갈라타사라이의 승리가 예상된다. 갈라타사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나모 키예프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예프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샤파렌코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카바예프와 야르몰렌코를 활용해 속공을 펼친다. 최근 리비우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며 무득점에 그쳤다. 주전 센터백 자원인 포포프의 부상으로 미카부코와 세바요스 조합이 가동 중이지만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다. 공격진은 바나트의 고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라치오는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차우나와 자카니 디아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친다. 피오렌티나전에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카스테야노스의 제공권과 침투 능력이 인상적이었다. 수비에서는 로마뇰리와 힐라가 가동되며 디나모 키예프의 단순한 속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로시치의 출전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가 경험과 공격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매치업이다. 디나모 키예프는 답답한 공격 전개와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한 수비진의 한계로 라치오의 공세를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루도고레츠 대 슬라비아 프라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도고레츠는 페트로쿰을 잡고 유로파로 왔다. 카라바흐에 패하며 챔스행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마지막 토너먼트에서 승리했다. 리그에서는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레프스키 소피아와 같은 승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비달과 리기, 윙어 역할을 톡톡히 해주며 상대 측면 수비를 잘 허물고 있고 카마라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홈 경기력이 좋기에 첫 경기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슬라비아 프라하는 더비 라이벌인 스파르타의 골득실에서 앞선 1위를 달리고 있다. 비록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는 홈 승리에도 골득실에서 밀리며 릴레 티켓을 내줬지만 유로파 레벨에서는 8강 이상 진입을 노릴 만하다. 토마시 호리와 프로보드 등 체코리그 최고의 공격진이 있고 오그부와 홀시 등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슬라비아는 홈보다 원정 경기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홈에서 나서는 루도고레츠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자페리스와 달리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진이 상대의 중원 공세를 버틸 원정팀이기에 승점 한 점은 기대해 볼 만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트윌란 대 호펜하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트윌란은 슬로반에 패하며 챔스로 가지 못했다. 그래도 유로파의 진출에 호성적을 노린다. 부상 중인 조규성과 유럽 적응 중인 이한범의 소속팀으로 한국 팬들에게 익숙한데 덴마크 리그 1위 팀이다. 잘하는 홈 경기에서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에 승리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쿠우타와 프랑클리누의 투톱이 경기 내내 적극적으로 문전을 침투할 것이고 카스티오도 공격 전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성적을 내며 유로파행 티켓을 따냈다.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 레버쿠젠과 우니온 등에 연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다. 에이스인 크라마리치를 필두로 뷸터와 베리샤 등이 나서는 공격진은 매 경기 득점을 터뜨리고 있지만 수비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복귀한 유럽 대항전에서 첫 경기 승점을 위해 미트월란 상대로 어느 정도 라인을 내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트월란은 조규성의 부상 이탈에도 프랑클리누가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 레벨에서 확실하게 홈의 우위를 점하긴 어렵다. 특히 상대는 카더라백과 프라스가 오버래핑을 통한 크로스로 기회를 잘 만드는 팀이기에 수비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 접전 끝에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안더레흐트 대 페렌츠 바롯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더레흐트는 플레이오프에서 디나모 민스크에 연승하며 본선에 왔다.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는 3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시즌도 리그 개막 이후 8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며 출발이 나쁘지 않다. 덴마크 국대 주전 공격수로 뛰는 돌베르를 비롯해 에도지와 페레스 하란 등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전방에 있고 덴동커가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페렌츠바로시는 헝가리의 강팀으로 이번 시즌도 유로파에 진출했다. 최근 챔스와 유로파 레벨에서 계속 플레이했는데 꾸준한 경쟁력을 보였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보라츠 상대로 극적인 승부차기 승을 거뒀다. 첫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기에 롬드아네와 로먼스 등 그들이 자랑하는 중앙 미드필더들을 수비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페렌츠바로스가 대회 첫 경기 승점 획득을 위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돌베르가 경기 내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만들 것이고 에도지의 측면 돌파가 있을 홈팀을 저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더레흐트가 돌아온 유로파 본선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안더레흐트 승리를 추천합니다.